구독, 좋아요. 모택동의 뻘짓과 유상증자 금지 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상증자를 금감원에서 금지하고 있는 이 정책은 과거에 모택동이 참새를 잡았던 거하고 마찬가지다. 참새를 잡아갖고 4,500만 중국 인민들을 굶겨 죽인 거하고 같은 맥락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보시면 요 자료는 제가 이제 여기 별별 역사라고 이제 유튜브에서 갖고 온 거고요. 예. 이제 별별 역사라는 분이 저 바보의 세계라는 이제 책이 있는데 그 책 내용을 이제 갖고 유튜브를 하나 이제 만드신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대략 한 36분짜리인데 이거 중국 역사를 이해하시는데 되게 도움이 되는 좋은 거니까 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을 갖고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좀 잘 만들어진 거여 갖고 1958년부터 1962년까지 마오쩌둥의 대삽질인 대약진 운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 저게 뭐냐 하면 이제 지금 마오쩌둥이 지금 중국 그 천안문 광장에 지금 초상화가 걸려 있어요. 네. 저게 지금 중국이 이 나라가 엉망진창인 개판인 그다음에 이제 그 모순의 총 직결체인 이유이고요. 마오쩌둥이 4,500만 중국 인민들을 굶겨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인민들의 추앙을 받고 있는 이 이상한 이 현상이 지금 중국에 이제 그 시진핑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는 이 뭐 중국몽이라든지 뭐 세계를 이제 사회주의로 정복하겠다든지 하는 이상한 생각을 갖게끔 만든 이제 그런 핵심적인 원인이고요. 예. 한번 보시면 잠깐만요. 예, 이게 이제 그 니키타 후르시초프가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는 15년 내에 경제 생산에서 미국을 능가하겠다. 이제 스탈린이 죽고 난 다음에 후르시초프가 이제 그 서기장이 돼서 야 우리가 열심히 경제 개발해 갖고 15년 내로 경제 성장해서 미국을 능가하겠다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마오쩌둥이 질 수 없다. 저 따위 놈보다 우리가 우월하다는 걸 보여주겠다 하면서 우리는 15년 내로 영국을 추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저때 당시 중국은 농업 국가였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GDP 뭐 형편없는 나라였는데 저때 당시 영국은 이제 GDP가 세계에서 한 3등 정도 되는 이제 그런 국가였습니다. 근데 이제 러시아가 1등 한다고 하니까 그럼 나는 3등은 해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택도 안 되는 이제 좀 그런 걸 한 거고 좋다 이렇게 된 이상 초단기간에 경제를 최고적으로 끌어올리는 대규모 사업을 실시하겠다 해서 시작한 게 바로 대약진 운동입니다. 저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그 했던 이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하고 이제 같은 맥락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근데 이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계획을 잘 짜서 성공을 한 반면에 대약진 운동은 계획을 엉망으로 짜서 완전 망한 그런 거고요. 마오쩌둥이 일단 이제 경제를 발전시키려면은 공업화를 해야 되는데 다른 강대국도 죄다 공업화를 했는데 이제 공업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공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일단 식량이 확보가 돼야 되니까. 그렇죠. 예, 식량 생산을 2배로 늘리자. 이렇게 이제 마오쩌둥이 이제 생각을 먼저 하고 쌀 생산량을 2배로 늘리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심플하게. 그러면은 단위 면적당 이제 쌀을 그 벼를 심던 거를 2배를 심으면 그러면은 벼가 2배가 나오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죠. 예. 그렇게 되나요? 될까요? 그렇게 되면 왜 옛날에는 그러니까 사실 근데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예. 이론상으로는 예. 그러니까 이론상도 아니죠. 사실 이거는 그 이들이 망상 속에서는 그렇게 되는 그렇죠. 건데 예. 이제 현실적으로 보니까 안 되는구나 하면서 이게 안 됐던 그런 거잖아요. 거죠. 예. 망상, 몽상 이런 거라는 거죠. 망상. 네, 망상이고 몽상이죠. 왜 벼하고 벼 사이에 간격을 두고 심느냐 하면 그래야지 이제 벼 하나 개체가 토지로부터 이제 양분을 끌어올려 가지고 커지니까. 근데 촘촘하게 찍으면 다 쭉쟁이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쭉쟁이가 됐고요. 오른쪽 사진을 보시듯이. 저게 쭉정이에요? 예. 벼가 심어서 저렇게 쭉쟁이가 된 거예요. 벼 심어서. 저는 꽃이 시든 건 줄 알았는데. 예, 벼가 시든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비료를 많이 뿌리자. 그렇죠. 예, 근데 비료를 뿌려야 되는데 비료가 없잖아요, 중국이. 저때 당시에는 이제 낙후된 거니까. 생각하다가 그래. 우리 그 농촌에 다 집들이 초가집이니까 그 초가를 허물어 갖고 그 볏집을 갖고 비료를 쓰면 되겠다. 야, 그러다가 초가 상관 다 태운단 말이. 예, 초가를 다 허물어 갖고 비료를 썼습니다. 그래서 중국 당시에 중국 마청의 건물 5만 채 이상이 파괴됐. 오른쪽 하단이죠. 예. 저렇게 이제 집을 다 허물어 갖고 비료를 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제4해 운동이라 그래서 맞아요. 참새. 예. 네 가지 해충이 벼를 깔아 먹으니까 그 네 가지 해충을 잡아서 없애자. 참새를 다 없애자. 예. 하니까 어떻게 됐죠? 예. 그 네 가지가 뭐냐면은 참새, 쥐,
그 다음에 모기 팔이에요. 네. 모기 팔이 집까지는 괜찮았어요. 예. 참새가 문제였어요. 그쵸. 참새는 메뚜기를 먹거든요. 예. 근데 참새를 다 죽이니까 왼쪽에 저게 이제 마오쩌둥이 이제 시킨 대로 열심히 해갖고 지금 잡은 참새를 이제 거리를 막 행진하면서 우리가 마오쩌둥 수령님의 이제 지시를 받아갖고 지시를 이만큼 잘 수행했다는 거를 이제 전시하는. 그렇죠. 본인들의 충성 경쟁이죠. 예. 그렇게 했더만 메뚜기 개체가 확 늘어갔고 메뚜기 밭이 됐습니다. 예. 메뚜기가 별을 다 먹은. 예. 예. 그래서 어떻게 됐죠? 4,500만 명이 굶어 죽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정말 아둔한 예. 역사적으로도 정말 전 세계에서도 손에 꼽을 만큼 아둔한 행동이었죠. 그 행동을 지금 대한민국 금감원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판 지금 제4회 운동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유상증자는 유해하니 금지하자. 두 번째, 대주주 꼴배기 싫으니까 상법 개정하자. 세 번째, 재벌 2세 꼴배기 싫으니까 상속세로 뺏어버리자. 네 번째, 주식 부자 꼴배기 싫으니까 금수세 도입하자. 이런 것들이 처음에 이제 마오쩌둥이 저기 참새가 지금 나달 깔아 먹잖아. 이제 옛날에 가시면 이제 허수아비 해갖고 참새 나달 못 먹게. 예. 거기서 좀 과격하게 그럼 참새를 죽여버리지 뭐 그거 허수아비 세워놓고 있냐 이런 느낌. 지금 대한민국의 한투용부터 시작해서 개인 투자자나 그다음에 금감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저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부자들을 때려잡으면 그러면은 우리 이제 소액 투자자들이 좋지 않겠냐. 대주주들을 다 이제 몰아갖고 다 이제 구덩이에 파묻어 버리면 우리 소액 투자자들이 잘 되지 않겠냐 하는 참새를 때려잡자와 같은 지금 행동을 지금 대한민국 투자자들이 하고 있고 그 선봉에 금감원이 있다는 거죠. 마치 참새 잡기 운동이나 마찬가지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무식하거나 양심이 없으면 극자가 되는데 예. 무식하거나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 주식판에 드글드글하다는 거죠. 한투영 같은 경우는 무식한 거고 금감원 같은 경우는 무식하면서 양심이 없는 경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그 선진국일수록 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잘 갖춰져 있는데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잘 갖춰 있는 나라들은 공통점이 국민들이 다 유식하고 그 다음에 지도자들이 다 양심이 있는 사람들. 근데 국민들이 다 무식하고 지도자가 양심이 없으면 그러면은 아르헨티나 꼴 난다는 거죠. 과거의 후한페론. 그렇죠. 중국 같은 꼴이 난다는 거죠. 왜 그러냐? 생태계 지금 아까 이제 참새가 이 잡아갖고 이제 그 다음에 메뚜기 떼가 창궐 해서 별을 다 깔아 먹었던 그런 생태계하고 예. 우리가 지금 이 운영하는 이제 주식시장, 증권시장, 경제 이런 경제계하고는 동일하게 대표적인 복잡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새 한 마리를 때려잡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참새하고 연결되어 있는 먹이사슬에 해갖고 참새를 때려잡았더니 의외로 부정적인 결과인 메뚜기가 창궐해서 이제 별을 다 갉아먹는 이런 일이 나타나는 복잡계인 거하고 마찬가지로 대주주들 다 때려잡고 기업들 다 이제 꼴보기 싫은 애들 다 이제 탄압하고 하면 그러면은 재벌 때려잡으면 노동자 잘 되고 그 다음에 대주주 때려잡으면 소액주 잘 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네. 마치 참새를 때려잡았을 때 메뚜기가 창궐해갖고 다 같이 굶어 죽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거기에 지금 금감원 이복현 같은 이 무식하거나 무식한 것 같아요. 나 이복현 양심이 없다기보다는 좀 무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식한 애를 금감원장을 시켜놓으니까 얘가 지금 막 칼춤을 추는 최근에 이제 그 얘기 했더만요. 거기 이제 뭐랄까 유상증자하고 못하게 왜 자꾸 막냐 하니까 이제 칼이 없으면 드라이버라도 해야 되지 않냐. 그 드라이버 해갖고 지금 사람들이 지금 죽어나잖아요. 지금 하여튼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금감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제 유상증자 금지 정책입니다. 유상증자를 금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이제 기업들이 상장하는 거는 상장의 목적이 양질의 이 투자 자금 조달을 쉽게 하기 위해서 상장하는 거예요. 예. 대표적으로 이제 상장할 때 하는 방법이 이제 IPO 신규 상장하는 경우, 그 다음에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IPO나 유상증자를 하기 위해서 상장을 하는데 IPO나 유상증자는
투자자들한테 해가 되니까 하지 마 하면 그럼 상장 왜 하죠? 상장할 그쵸.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유가 없죠. 예. 그다음에 이 무식한 인간들이 특히 한투영 같이 무식한 인간들이 아니 그 유상증자 하면은 주주들 권익에 해를 끼치니까 부채를 많이 일으키면 되지 않냐? 대출을 받으면 되지 않냐? 회사채를 발행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니 근데 그 부채비율이라고 혹시 안 들어보셨어요? 부채비율이 200%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금리가 막 올라가서 부채가 발행이 안 돼요. 부채를 일정 부분 발행해 놓고 그다음에 유상증자에서 부채비율 떨어뜨린 다음에 그걸 담보로 해서 또 부채를 발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유상증자를 막으면 부채도 발행 못 하는 거예요. 한계가 있으니까. 그거는 심플한 것도 지금 모르면서 무슨 금감원장을 한다고 그렇게 깝죽대고 있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로 기업들이 사실은 상장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듭니다. 아, 많이 들죠. 예. 분기 보고서, 사업 보고서 내야 되고 회계 감사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공시해야 되고 공시 담당자 임명해야 되고 IR 담당자 임명해야 되고 기관 투자 카드 대상으로 IR 활동하고 그거 다 돈이에요. 이렇게 돈을 계속 들이면서 상장 유지를 하는 거는 주가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려갖고 좋은 조건에서 유상증자를 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상장시켜 놓고 그다음에 그 기업의 주가를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유상증자를 못하게 하면 못할 거면 주가 관리는 미쳤다고 합니까? 아니 기업들이 좋은 일이 있어야지 우리한테 뭔가 득이 되는 게 있어야지 주가를 유지를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건 한투영 같은 데서 얘기하는 거는 뭐 너네는 모르겠고 하여튼 내가 너네 주식 샀으니까 우리 위해서 주가를 올려달라 이런 거잖아요. 막무가내식으로. 어쨌든 올려라. 예, 올리면 뭐 할 겁니까? 올리면 팔고 나갈 거잖아. 그걸 왜 올리주냐고 기업들이. 상장을 돈 들여가면서 유지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이거는 뭐 돌려 말한 거긴 한데 예. 기업들을 보고 그냥 대놓고 희생 강요나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예, 기업들 보고 이상하라는 겁니다. 그 저기 와서 상장했으니까 상장한 김에 저기 뭐죠? 그 주식 투자자들 위해 가지고 이제 그 간도 쓸개도 다 빼주라는 겁니다. 간도 쓸개도 다 빼주면 그 기업은 뭐 먹고 삽니까? 그렇죠. 기업은 뭐 예. 먹고 살라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상장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상장 유지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맨날 와갖고 저기 뭐 주주랍시고 와서 주주총회에서 막 손들고 막 행패나 부리고 툭하면 아이한테 전화해가지고 막 쌍욕이나 하고 하는데 말 나옵니까? 때려치우지. 그러면은 상장 주식들은 다 상폐할 거잖아요. 틈만 나면 자연 상폐할 거잖아요. 예. 상장된 주식이 없으니까 증시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증시를 없애는 정책이에요. 지금 유상증자 금지 정책은. 참새를 때려잡은 마오쩌둥하고 똑같은 일을 지금 이복현이라는 자가 하고 있다고. 거기에 한투현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동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정신 차려야 됩니다. 다음. 예. 한국신용신문 금감원이 중국과 손잡았다. 지금 이 시점에 왜? 최근에 중국 가서 이제 중국식 금융 시스템을 받아오겠다. 중국식 금융 감독 시스템을 받아오겠다. 중국식 금융 감독 시스템이 바로 이거예요. 유상증자 하려면 중국 공산당의 허락을 받아라. 중국 공산당 보기에 마음에 들면 유상증자를 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지만 중국 공산당 마음에 안 들면 유상증자를 못하게 해서 기업을 망하게 하겠다는 게 지금 중국의 금융감독 정책이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제가 옛날에 금양 IR 한 뭐 1년 한 반도 채 못했는데 그 할 때 이제 하면서 이제 금감원 욕 좀 했더만은 그거 밉다고. 금양 유상증자 안 시켜갖고 지금 상장 폐지로 지금 이끌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이재명 관련주 형지 이재명 INC, 테마주 형지 INC는 최근에 주가가 뭐 5배 올랐는데 그 5배 오른 그 가격에 그 대주주도 헤쳐먹으라고 유상증자를 이제 지금 현재 발행 주식의 90% 안 되는 유상증자를 이제 신청을 했는데 3주 만에 패스트 트랙으로 통과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은 공정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된다. 그렇습니다. 예.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동을 지금 금감원이 하는 겁니다. 법치주의 반대가 뭐죠? 인치예요. 인치는 뭐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인민. 잣대를 공정하지 않게. 내 보고 이복현 XXX야 이렇게 이제 쌍욕하는 사람하고 이제 연루가 된 기업은 유상증자를 안 시켜주고 상장 폐지를 시키고 어떻게든 이제 망가뜨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재명하고 요새 친하게 지내더라고요. 3프로 TV도 나가고. 이제 3프로 요즘 자주 나가더라고요. 예. 그런 이제 관련돼 있는 이제 끼리끼리 잘 어울리는 형제 INC는 사람들이 눈치도 못 채게 이제 잽싸게 패스트 트랙으로 단 3주 만에 총알 통과를 시켜주는 네. 이런 것들이 바로 인치라는 겁니다. 여기에 동조하면 안 된다고요. 지금 이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중국 공산당 되는 거예요. 중국에도 동일한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그 알리바바의 마윈이 네. 옛날에 이제 그 알리페이 엔트 그룹 이제 그 알리바바 산하의 이제 금융 기업인 엔트 그룹을 상장을 시키는데 상장하기 일주일 전에 무슨 얘기했냐면은 중국에는 금융이라는 게 없다. 중국은 금융이 후진이 문제가 아니고 중국은 금융이라는 것 자체가 없다. 라는 이빠른 소리를 했다가 밑보여 갖고 유상증자가 무산됐어요. 그리고 이제 마이는 도망다니고 네. 자기 주식은 다 내놓고 이랬거든요. 지금 똑같은 일을 지금 이복현이 그 시진핑 자리에서 금양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하고 있는 거고, 삼성 SDI는 하려고 하다가 여기서 우리가 얘기해갖고 그 다음에 화들짝 놀라갖고 통과시켜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형제 INC는 왜 패스트 트랙으로 3주 만에 통과시켜주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왜 지금 2달, 석 달, 넉 달을 끌면서 계속해서 빠꾸 매기고 하는 겁니까? 규정이 뭡니까? 규정 한번 갖고 와봐요. 에? 내 마음에 복이 아름다워서 유상증자 신고서를 모범적으로 잘 써와서 이거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그런 식으로 법이 굴러가는 나라가 이 자유민주 진영 국가에 어디 있습니까? 공산당 독재 국가에나 가능한 짓을 지금 대한민국 금감원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지금 중국 가서 그 선진 금융 시스템을 배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장난칩니까 지금? 다음.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작년에 이제 이복현이 유상증자를 막았죠. 막았으니까 어떻게 됐죠? 유상증자 급감했죠. 보시듯이 예. 유상증자 실적이 4조 7천억으로 1년 전에 비해서 35.2%가 줄어들었다. 지금 보시면 2021년에 유상증자가 제일 많았고요. 이게 대략 합쳐갖고 유상증자하고 기업공개해서 이제 30조 정도 한 거고. 예. 그 다음에 22년에 보시면은 아래 표입니다. 이제 IPO가 13조. 그 다음에 이제 유상증자가 8조 5천억 해서 이제 합쳐갖고 24조 뭐 이렇게 된 거죠. 23년에 확 줄었어요. 줄었고 24년에는 거기서보다 23년에 줄었는데 거기서보다 더 준 겁니다. 금감원 역할이 뭡니까? 증시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죠? 유상증자를 위해서 증시가 존재하는 거예요. IPO를 위해서 증시가 존재하는 겁니다. 지금 거꾸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금지하겠다.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IPO를 못하게 하겠다. 예. 실제로 못하게 해서 그래서 지금 유상증자 실적이 4조 7천억으로 1년 전에 비해서 35.2%가 줄었고 특히 시설 투자를 위한 대기업 유상증자는 절반이 준 겁니다. 저거 못하게 한 사람이 누구죠? 이복현입니다. 그래서 유상증자를 못해갖고 시설 투자를 못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죠? 시설 투자 못했으니까 GDP는 다운됐겠죠. 예. 한번 보시면 이게 그겁니다. 1분기 GDP가 0.2% 역성장했습니다. 예상보다 더 안 좋아. 건설 투자랑 설비 투자가 좀 타격이 컸네요. 건설 투자, 설비 투자가 주도해서 GDP가 역성장한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지금 딴 거는 마이너스 0.2, 그러니까 국내 GDP는 마이너스 0.2% 성장했는데 민간 소비, 정부 소비는 0.1% 마이너스에 그쳤지만 지금 건설 투자, 설비 투자가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2.1입니다. 왜 줄었습니까? 금감원이 유상증자 못하게 하니까 유상증자 들어오면 그 돈 받아갖고 설비 투자하려고 했는데 설비 투자 못하니까 지금 마이너스 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GDP가 마이너스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몽령을 실시해서 GDP가 마이너스가 난 게 아니고 금감원이 유상증자 못하게 막아서 건설 투자, 설비 투자가 지금 마이너스라고요 지금. 그 다음에 저기에 또 중요한 역할을 한 게 지금 건설 투자가 지금 마이너스가 심각한 이유가 건설 업체들이 지금 트리플 B 회사채가 지금 차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발행이 안 되니까 투자를 못 하잖아요. 예.
그걸 그렇게 만든 게 누구라고요? MBK가 ABS-TV 4천억 날려먹어서 채권 시장이 지금 죽어서 그렇다고요, 지금. 금감원이 지금 나라 경제를 망치고 있다고. GDP 역성장에 지금 1등 공신이 이복현 당신이라고 알고나 있냐고. 이복현 당신이 옛날에 삼성그룹 그 이재용 회장 구속부터 시켜갖고 지금 몇 년 동안 이렇게 법원 들락날락하게 한 그 동안에 중국의 대만의 TSMC가 지금 삼성전자 뛰어넘은 거 아닙니까? 최종적으로 당신이 기소한 그 건에 대해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무죄를 받았지만 지금 TSMC는 삼성전자를 뛰어넘었고 삼성전자가 TSMC에 비해서 뒤처졌는데 그 건 관련해서 그 피해를 손해배상을 당신 한 적이 없잖아요. 똑같은 일을 지금 금감원장에 대해서 지금 유상증자 이 허가제라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중국 공산당들이나 가능한 짓을 하면서 지금 마찬가지로 나라의 역적짓을 당신이 하고 있는 거라고. 거기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박수 쳐주고 있는 겁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나라가 먼저고 나라 경제가 먼저고 우리 일자리가 먼저고 그 다음에 주식이에요. 재테크는 부업이라고. 부업. 정신 차리라고 진짜. 나라가 잘 되고 경제가 잘 되고 기업이 잘 돼야 그래야 내 주식도 올라가는 거지. 나라가 망하고 경제가 망하고 기업이 망하는데 내 주식 무슨 수로 올라가냐고. 예. 이게 다시 한번 보시면 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그 유상증자를 지금 금지하는 이유가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다 하잖아요. 예. 근데 보시듯이 21년, 22년 유상증자가 많았던 저 때가 주가는 엄청나게 좋았던 때입니다. 아, 저 그래프가 치솟았던 저 때가. 그래요. 예, 저 2년이 저 빨간색 박스처럼. 예. 예. 2021년부터 2022년 사이네요. 그렇습니다. 저 때가 3,300포인트 갔던 그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요. 주가가 오르면 유상증자가 원활하게 일어나는 거고 주가가 떨어지면 유상증자가 별로 이제 아무래도 축소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선호가 바뀐 거예요. 유상증자를 위해서 증시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 유중 원화를 시켜서 그 돈을 갖고 자꾸 투자를 해서 대한민국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가는 올라야 되는 거고 그러려고 증시가 있는 건데 이 금감원 미친 자들이 지금 유중을 쳐맞고 있다고 단체로. 그러면서 자기들한테 이득되는 거 자기들한테 잘 보이는 애들은 통과시켜주는데 거기에 뒷돈이 없겠냐고 거기에 향이 없겠냐고 거기에 야로가 없겠냐고요. 형지 INC가 대표적인 케이스 아닙니까? 형지 INC를 왜 유상증자를 90%나 된 유상증자를 허락해 줬는지 형지 INC 유상증자를 해서 그 주주한테 그건 왜 도대체 피해가 안 되는지 이복현 당신이 한번 설명해보라고 내 앞에서. 이런 얘기를 왜 국민의힘 대권 노리는 대표들이 얘기를 안 합니까 도대체? 몰라서 그래요? 아니면 한통속이라서 그런 겁니까? 몰라서 그런 거면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는 거고요. 한통속이라서 그러면 반성하세요. 이게 바로 금감원이 지금 유상증자에 대해서 유상증자 금지 정책이 바로 민주당이 시각하고 100% 동일하다는 겁니다. 작년에 이제 금투세 관련해서 이제 김영환 의원이 이 한 그 불후의 히트작 우하향 한다고 그렇게 자신이 드시면 인버스 투자하시면 되죠. 했던 그 얘기하고 동일한 겁니다. 인버스 투자가 왜 나왔냐? 아니 주가가 올라야 유상증자가 잘 되고 그래야지 이제 그 유상증자 통해서 번 돈을 갖고 모은 돈을 갖고 기업이 설비 투자를 해서 경제가 발전하고 이런 개념이 민주당 사람들한테 없는 거예요. 그 동일한 시각을 지금 금감원이 갖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돈 놓고 돈 먹기장이면 정치는 도박장이지. 그 도박장을 나라가 뭐 하려고 그걸 부양을 시키고 그거를 발전을 시키고 합니까? 근데 우리나라를 빼고 전 세계 국가들이 다 증시를 이제 성장시키기 위해서 다 노력하는 거는 돈 놓고 돈 먹기장 도박장이 아니라 기업들의
자금 조달 창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증시를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정책을 펼치는 거잖아요. 그런 기본적인 철학이 없으니까 지금 이런 처참한 일들을 김영환이 인버스 투자하세요 라는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금감원이 유상증자를 내가 심사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 한투야 여기에 동조하면 안 된다고 정신 차리라고 진짜. 다음. 예. 이게 지금 분위기가 진짜 여의도는 진짜 미쳐 돌아가는 게 유상증자 못해서 한국은 투자를 못하게 하고 이 와중에 지금 BRD가 8조 원 유상증자 추진한다 그랬잖아요. 유상증자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한국 말고 중국에 투자하라 하는 캠페인을 친중 매국 여의도 카르텔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게 이제 이데일리에서 이제 쇼츠를 올린 건데 미국 대신 중국 투자 ETF를 쏟아내는 자산운용업계입니다. 저 시점이 마침 BRD가 유상증자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에요. 대한민국 2차전지 기업들을 유상증자 못하게 해가지고 다 발목 잡아놓고 중국 그 텐센트 좋은 조건에 유상증자 할 수 있게 대한민국 그 여의도의 자산운용사들이 앞장서 갖고 저 ETF를 막 쏟아내고 있고 저거를 금감원이 다 오케이 통과시켜 준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나라 걱정을 조금이라도 하는 사람들이에요, 당신들. 대한민국 금감원입니까? 중국 금감원입니까? 대한민국 여의도입니까? 중국 상해시 여의도입니까? 다음. 예. 입항국에 지금 이제 그 이창용 한국은행이라는 자가 네. 미국 중국 관세 협상 안 되면은 90일 이후에 연장돼도 경제 비용이 크다.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쳐돌아다녀요. 근데 저 발언 자체가 좀 맞는 발언인가요? 아니요, 틀린 말. 틀린 발언이에요. 첫 번째 틀린 발언, 두 번째 해선 안 될 발언입니다. 예. 아니 미국하고 중국하고 관세 협상하는 거는 그건 둘이서 알아서 하게 두고 너는 이창용 씨 당신은 금리나 빨리 내리라고 지금 아까 GDP 마이너스 나온 거 보여줬잖아 이거 어디 갔나 잠깐만요. 아니 GDP 마이너스 났으니까 지금 설비 투자 지금 마이너스니까 금리를 낮춰갖고 투자를 활성화시켜야 될 거 아니냐고. 네 할 일이나 똑바로 처해. 남은 관세 협상하는데 왈가왈부 하지 말고 왈가왈부를 해도 미국 편을 들어야지. 한미 동맹인데 왜 중국 편을 들고 있냐고. 자, 그리고 사실 뭐 이창용 총재가 이러한 발언을 한 것 자체가 그 사실 뭐 작가님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예. 내치는 반응 거 보니까 뭐 주제 넘는다. 주제 넘는 거고. 그리고 그러니까 예. 주제를 넘는다는 게 본인이 해야 될 말이 아닌데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했다라는 그렇습니다.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다음 방송도 있으니까 예. 이복현에 대해서도 비슷한 비판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한번 보시죠. 이복현 얘기도 좀 예,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이거 잠깐만. 예. 예.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하는 게 뭐냐면은 CDBC 한다는 거잖아요. CDBC 지금 중국이 앞장서서 하는 거예요. 저게 이제 그 중국 중앙은행이 이제 CDBC라는 걸 만든 다음에 뭘 하려고 하냐면 지금 이제 뭐랄까 달러의 국제통화 그 지위를 좀 벗어나려고 하는 겁니다. CDBC 결제해서 여기도 보시면 나오지만은 중국이 홍콩, 태국, 아랍에미레이트 네국을 엮어갖고 CDBC를 갖고 국제 결제를 하는 지금 그런 구조로 가고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대한민국도 넣으려고 지금 한국은행에서 디지털 CDBC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CDBC를 앞장서서 하는 데가 누구냐면 신한은행이에요. 근데 신한은행의 또 대주주가 누구냐면 홍콩 사모펀드입니다. 저게 2020년 9월 4일에 홍콩 사모펀드 두 곳에서 1조 원대 지금 투자 유치에 성공해서 보통 신한은행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제일교포들이 세운 은행으로 생각하시는데 제일교포보다 지금 홍콩 사모펀드들이 이 사이를 장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누가 봐도 저게 신한은행이 저렇게 다 이제 중국하고 다 연결돼 있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뒤에 한국은행, 금감원 다 여의도는 진짜 시진핑 판이에요. 시진핑 진짜 수화 같아 지금. 다음 보시면 네. 최근에 저기 아마 3월달, 4월달에 한번 얘기 있었을 테고 네. 그 신한투자증권이 이제 LP 운용을 하다가 대규모 손실을 냈습니다. LP는 뭐냐 하면 저거는 이제 공매도 하고 할 때 이제 그
상대되는 이제 가격을 내주는 이제 그 유동성 공급자 이런 거에서 되게 수동적으로 이제 움직이고 이제 시장이 사실 심판 역할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시장에서 플레이를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인데 저자들이 플레이를 하다가 실수를 해서 1,300억을 손해 봤습니다. 저게 뭐하고 연결되냐 하면 작년에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공매도를 금지를 했잖아요. 공매도를 금지를 했는데 MMLP 공매도는 허용이 돼 있었는데 예. 그 LP가 공매도를 악용을 해서 그 공매도 세력들하고 결탁을 해갖고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린다 하는 주장을 제가 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작년 11월 28일 날 금감원에서 이거 그 투자자들이 이거 막 얘기를 해갖고 우리가 조사를 해봤는데 공매도 금지 관련돼서 얘들이 이제 그런 불법적인 사항을 저지르지 않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네. 제가 이제 3월달에 금감원에서 이제 그 아마 윤석열 대통령께서 힘을 쓰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금감원 토론에 참석해갖고 지금 MMLP가 계속해서 저렇게 시장 교란을 하고 있다. 말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더 조사해봐라 얘기했었거든요. 네. 조사를 해봐라고 얘기했는데 조사를 하는 동 마는 동 했고 결국 저게 밝혀진 겁니다. LP가 공매도에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시장을 막 교란하고 하는 행위를 했다는 게 신한투자증권이 LP가 1,400억, 1,300억대 손실이 난 걸로 인해 갖고 밝혀졌는데 예. 관련해서 저 사람들을 어떻게 처벌했다는지 어떻게 감옥 넣었다는지 하는 얘기가 후속 얘기가 없어요. 지지부진하단 말입니다. 그렇죠. 다음 또 보여드리면 예. 최근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 즉 3월 26일 날 SBS BG에 나온 건데 한투증권이 무려 5조 7천억의 분식 얘기를 했습니다. 매출을 5조 7천억을 부풀렸어요. 지금 어떻게 되죠? 회사 망해야 됩니다. 한투증권. 저거 의견 거절 나와야 돼요. 부적정 의견 나와야 된다고. 한투 문 닫아야 된다고. 근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감리를 그냥 검토한대요. 왜 이러냐? 다음 보시면 왜 이러냐? 이복현 한통속이었습니다. 홍콩, 스위스 돌아다니면서 지금 지주 행장들하고 막 돌아다니면서 저렇게 같이 접대받는 처지니까. 아니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을 감독해야 되는데 지금 감독원 수장이라는 자가 그 금융기관들 주가를 내가 앞장서서 올리겠다. IR 행사를 다녀요. 네. 저기 보시면은 이 원장 최근에 다녀갔는데 홍콩 현지에서 일정 준비도 없이 도대체 왜 온 거냐? 국내에서는 아니 지금 국내 MBK부터 해갖고 지금 터진 게 한두 개가 아닌데 한투증권 저것도 빨리 조져야 되는데 그런데 금감원장이라는 자는 한투금융지주 회장하고 가서 저기 가서 접대받고 있다니까요. 저기 똑같은 홍콩인데 보시면 저 홍콩 왼쪽에 있는 홍콩은 4월달이고 예. 오른쪽에 또 홍콩에서 또 행사를 했었어요. 저게 언제냐면은 작년 11월입니다. 11월. 5개월 만에 뭐 또 홍콩 가가지고 뭐 홍콩 갈 일 있나? 뭐 홍콩 왜 가는데 도대체? 그리고 실제로 홍콩 현지에서 일정 준비도 없이 왜 온 거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저런 식으로 감독해야 될 자가 감독 대상자하고 어울려 다니니까 신한투자증권에서 저렇게 엄청난 이제 범죄를 저질러도 묻고 넘어가. 한투증권에서 5조 7천억의 분식 회계를 했는데도 그냥 덮고 넘어가. MBK도 덮고 넘어가려고 하다가 여론이 들고 이러니까 지금 마지못해 지금 뭔가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액션을 지금 보이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앞장서서 남들은 다 겁나서 금감원 겁나서 못 하는데 저는 이제 눈이 작아갖고 배는 게 없기 때문에 막 열심히 하다가 압수수색도 당하고 저기 그 김병준은 이제 저기 그 출금지도 안 당하는데 나는 1년 6개월이나 출금지 당하고 금감원에 해가지고 이게 바로 법치주의를 어긴 인치라는 겁니다. 인치의 대표적인 사례라는 겁니다. 이렇게 가면 대한민국 증시가 망가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대한민국 경제조차도 망가집니다. 이거는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반드시 손을 봐야 된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가 오늘은 박승호 작가의 개몽대수다 이번 주만 화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을 했고요. 다음 주부터는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에 박승호 작가의 개몽대수다가 진행될 예정이니까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또 국민의힘 경선 결과가 나왔네요. 이 내용 가지고 저희가 약 10분 뒤에 바로 방송 생중계 예정이니까 결선에서 과연 김문수, 한동훈 누가 유리한지 제가 이거는 뭐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은 김문수 후보가 유리하다라는 얘기가 너무나 많은 그런 상황인데 전문가분 모시고 결선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어떤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지 세세하게 따져볼 예정이니까 약 10분 뒤 방송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윤석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근원을 추적한 역작 반일 종족의 역사 내란. 우익 정권 탄핵 사태의 핵심은 좌익들의 역사 날조입니다. 저들의 역사 내란을 평정해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이영훈 교수와 반일 종족주의 저자들이 좌익들의 역사 날조의 실상을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이 책을 통해 역사 내란 세력의 실체를 깨닫고 대한민국을 구합시다. 반일 종족 척결운동에 나섭시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